네, 주주의 세계 오늘은 와우넷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금 이제 코스피 시장이 양봉을 띄워내면서 2,400선 타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좋게 보셨잖아요. 네. 그 뷰 여전히 유지하고 계세요? 계속 좋게 봅니다. 그러면 계속 열심히 매매하시겠네요. 네, 계속 좋은 종목도 모아가고 네. 또 수익 계속 챙기면서 또 좋은 종목 또 모아가고 계속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좋은 종목들이 사실 2차전지라든지 IT 쪽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 IT 쪽에서 꼽아봤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이기도 했죠. 네. 엔비디아의 GPU 위탁 생산 소식이 전해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오늘 뭐 SK하이닉스도 좋고 IT 중소형주 안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IT주들이 좀 주춤했었잖아요. 네. 기술적 반등의 이슈가 맞물린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걸까요?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삼성전자가 CPU를 위탁 생산해가지고 TSMC를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TSMC가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삼성전자로 조금 흡수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TSMC 보고 있나가 아니고 TMC가 다 못 받아서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이제 받아서 네.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TSMC보다 삼성전자가 뭐가 부족한데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딱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뭐 기술력이 딸린다는 것보다는 삼성전자한테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팹리스 업체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히 애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퀄컴, 삼성전자도 메인 칩을 스스로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 기술이 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찝찝함이 TSMC로 먼저 우선순위로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키징 기술에 있어가지고 TSMC가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뭐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도 뭐 잘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징, 보따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반도체 칩을 잘 쌓아야 되는데 요게 딸린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뭐 PLP 공정이나 아주 다양한 공정들을 3D 패키징 공정, 별의별 걸 지금 다 시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따라잡겠죠.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자신의 메인 칩을 만들기 때문에 TSMC 대비해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라는 점이 그렇죠. 다소 좀 TSMC보다는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 패키징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여유에 있어서 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그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네.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 소식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으세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엔비디아 걸 이번에 맡아가지고 잘 만들어내게 되면 그래도 뭐 역시 삼성전자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이제 물량 확대는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또 하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칩 시장 자체가 워낙 커져가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삼성전자가 계속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가 요즘에 엑시노스를 기가 막히게 찍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AMD사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체 칩 개발 기술 자체가 크게 성장했다. 요게 또 보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요것 때문에 돌아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이지만 또 않다.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에서 돌아서는 가장 큰 원인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쳤어요. 어제 4%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비메모리보다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와 맞물려 가지고 디램이나 랜드 가격이 살짝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닥 친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돌아선 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뭐 파운드리 얘기가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결국 반도체 가격의 스팟 그렇죠. 가격에 살짝 이제 반등을 해주고 네.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렇죠. 지수가 급등한 영향이 더 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파운드리보다는 반도체 가격이 언제 돌아선지 여부가 더 중요하겠네요. 그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게 이제 투자의 포인트겠죠. 근데 언젠가는 돌았을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 틀렸어요. 좀 3분기 때도 그 고정거래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어렵구나 반도체 가격을 분석하는 네.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반도체 가격은 언젠가는 돌아서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분명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저점을 잡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IT주를 모아가는 건 괜찮은데 네, 그렇죠. 열심히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돌아서기는 하는데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주가에도 계속 반영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모아가는 것이 맞는데 난 단발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겠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등락을 거듭한 후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디램 가격이 지금 돌아섰다라고 하지만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돌아서고 나서 다음 주까지 어떤 그림을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중소형주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이 파운드리 얘기 나오면서 DB하이텍, 뭐 테스나 움직였는데 DB하이텍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왔고 테스나가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무증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안 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일단은 엔비디아든 IBM이든 삼성전자가 계속 파운드리를 엮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네. 물어오는 거예요. 물어온다는 표현 써도 되나? 네. 아무튼 그럼 테슬라가 형님이 당연히 잘해줬어요. 네, 네. 테슬라가 당연히 반사이익이 맞죠. 유일한 외주 테스트 업체이기 때문에 CPU 물어와. 그럼 내가 이제 테스트해주고 당연히 테슬라는 수혜가 맞는데 DB하이텍은 좀 그와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DB하이텍은 3분기 때 실적이 우리 24시 클럽에서 분석한 결과 상반기 때는 공장이 풀로 돌아갔대요. 근데 3, 4분기 때부터 조금 널널해졌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상반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하반기 때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DB하이텍보다는 테스나를 중심으로는 관심이 유효하다. 그렇죠. 그럼 테스나도 매매를 할 때 삼성전자와 딱 똑같나요?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유효하다. 길게 봐야 돼요. 어. 예,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의 어느 정도의 흐름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답답하면 테슬라도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엄마가 가야지 아들이 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흐름 보면서 테슬라도 좀 밀리는 구간 있으면 또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 모아가는 전략에서 IT 쪽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신 데가 뭐예요? 그전에 이제 솔브레인 소재 쪽에서 이야기해 네. 주셔서 오늘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소재를 중심으로 그럼 여전히 보세요? 네, 소재도 좋게 보고요. 저는 EUV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삼성이 좀 전에 TSMC 잡기 위해서 3D 패키징 한다. 그 패널 레벨 패키징, PLP 패키징으로 전환한다. 삼성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기 솔브레인도 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PLP 하려면요 가스 엄청나게 써야 네. 돼요. 뭐 멀쩡한 반도체에다가 레이저로 군용 뚫어가지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가스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저 장비를 만들어내는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같이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한데 네. 나 빠르게 매매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네요. 네,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반도체 쪽은 바닥을 저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 여러분도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그리고 중소형자 또 테스나까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관심주로는 오스테 임플란트를 그동안 좀 찝어보긴 했는데 주주의 세계에서는 임플란트 관련주들을 짚어보지 않아서 오늘 좀 이슈로 잡아봤어요. 네.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회복된다. 오스테 임플란트를 필두로 해서 오늘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오르는데 이쪽 좀 유효합니까?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쪽은 좀 걱정되는 게 몇 개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에서는 치킨 게임 하고 있어요. 그 국내 시장 50% 이상을 임플란트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는 게 오스템이고 그 다음에 뭐 덴티움, 뭐 디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내가 적게 먹더라도 리베이트 제대로 해가지고 시장 캐파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오스템 임플란트가 펼치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네. 근데 왜 이렇게 국내 쪽은 과감하게 하냐? 중국 쪽에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원래 목표치를 한 80% 잡았다라고 하면 성장치를 요번에 뭐 100% 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죠. 중국 쪽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 국내 쪽은 버려. 중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출 확대하고 국내 쪽에서는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시장 캐파 확대하겠어. 이런 전략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 쪽과 국내 쪽까지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 시장 점유율 오스템 임플란트가 33%예요. 1등이에요. 이래저래 지금 뭐
임플란트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인 것을 맞고 네. 이런 종목은 지금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이 한 5천억대 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 뭐 바텍, 디오, 덴팀, 레이 오르는데 그래도 오스트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우리 이사이트 차트에서도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나 색깔에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노란 색깔에 위치해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근데 오늘 9%나 급등하는데 고점 찍고 내려왔다고 오늘 다시 양봉이거든요. 예. 좀 들어갈 자리 잡아주시면 안 돼요? 뭐 음봉 뜨면 현재 구간에서 내일 정도라도 음봉을 뜨면 매수할 자리예요. 이거는 차트 보면서 좀 설명 드려볼까요? 네. 검은선 지지하고 치고 나왔죠. 네. 그러면 그물망 상단을 뚫었어요. 이렇게 되면 음봉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이 맞아요. 그물망 상단 돌파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그 눌림목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트 임플란트를 좀 필두로 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좀 볼만하다. 결국에는 이 오스트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거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매출에 대한 호재는 여기가 가장 강하니까. 어차피 시장 덴티움이 22%,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33%, 국내 오스템 임플란트가 50%. 네. 그다음에 덴티움인데 덴티움이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치킨 게임의 승자는 아시잖아요. 시장 네. 점유율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승자가 되는 거. 자, 1등주 보자. 오스트 네. 임플란트에 대한 또 장중 눌림을 이용한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우선주 상한가 찍었고요.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지만 최근에 하나 시스템도 좋고 하나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관련주로 엮기는 했는데 바이든 후보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대표주로 꼽히고 있고 오늘 또 진성 TC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인프라 쪽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네.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짚어볼까요? 제가 궁금한 게 트럼프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예상하건데 제가 옛날에 힐러리랑 트럼프랑 붙었을 때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오, 네. 이제 한번 또 맞춰볼게요. 누가 될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정말요? 샤이 트럼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저기 그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냐 네. 신재생이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랑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예. 이 정책 관련해서의 종목보다는 조금 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인프라 관련주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오르는 흐름 속에서는 어디를 그럼 더 좋게 보세요? 일단은 그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의 주택 판매량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거 참 독특하대요. 네. 그만큼 현금 보유에 단점이 부각됐다는 뜻일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 그 2006년도 그 부동산 버블 발생했을 때 주택 판매량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이 많다는 얘기겠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진성 TC와 같은 기업들이 치고 나가고 이거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겠죠. 뭐 저금리 기준은 계속 될 테니까 그래서 진성 TC도 좋게 보고요. 이런 종목들 인프라 네. 관련된 것들 특히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그 당면한 또 하나의 뭐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풍력이 원자력보다 단가가 좋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저는 태양광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분석해도 저는 태양광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풍력 쪽은 일단은 상당히 메리트 있게 다가온 건 맞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CS 윈드를 네. 위해서 최선호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업종도 돌아선다. 지금 뭐 니콜라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자회사의 IPO도 있는데 바이든 후보로 인한 뭐 이런 태양광 쪽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갈 줄 아셨어요? 저 이제 솔직하게 좀 과열 구간인 건 맞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부의 그 유딜 펀드 관련된 게 어차피 정부 쪽은 그 정부는 수소 관련된 이야기 많이 네. 하잖아요. 하나솔루션이 또 수소 관련된 니콜라 관련된 지분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치고 나간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유딜 펀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일단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봤을 땐 진성 TC도 나쁘진 않는데 이쪽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뭐 그린 뉴딜과도 같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쪽 안에서도 그 성장성. 풍력을 중심으로 네, 성장성 지켜보신다. 측에서는 풍력 쪽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네. 풍력이 가장 에너지율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ESS.
ESS. 예, 풍력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CS인데 설명드릴 때 네. 터빈 업체들이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 4대사, 뭐 바르스타, 지멘스 이런 기업들이 다 잡고 있는 거고 이 ESS는 풍력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저장해 주는 거고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해 주는 거잖아요. 요 ESS 시장은 대한민국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70% 정도 과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기업의 투자 매력도는 ESS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세 쪽과 또 같이 모멘텀을 네. 가져갈 수 있는 ESS는 또 이런 풍력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일단 수요도 함께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풍력과 ESS 관련주 중심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뉴딜 펀드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방송 전에도 여쭤봤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청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것이 주식시장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뉴딜 펀드에도 괜찮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뉴딜 펀드에 지금 원금 보장 얘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살짝 돌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IPO 갈 데 없는 이 IPO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뉴딜 펀드 쪽으로 흡수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것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금 보장이 붙으면 인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안정적인 수익이면 뉴딜 펀드에 대해서 지금 뉴딜 금융에 대해서 190조 투자, 지금 네. 20조의 또 뉴딜 펀드에 대해서 신설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이쪽도 분명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면 종목 안에서 이제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IPO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 어려워요.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자금들이 새로운 안전 투자처를 찾겠죠. 거기에 유딜 펀드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에 대한 흥행과 맞물려서 또 관련주들도 활기를 덧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작년에 소부장 펀드 만들었을 때 결과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정부에서 만든 펀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주와 ESS 중심으로의 관심이 유효하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와 맞물린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에 대한 진단을 주셨고요. 오늘의 종목 픽도 바로 꼽아볼까요? 네, 오늘은 대보 마그네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동사가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빠진 이유가 있는데 대주주가 물량을 줄였다. 대주주가 아니라요. 사모펀드에서 조금 물량을 줄였습니다. 다 줄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아니 왜 최근에 올라갔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 전자석 탈철기 양극재에다가 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터져버려요. 요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업체인데 그 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철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시장 점유율 국내 70% 차지하고 있고 중국 7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이니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이니켈을 그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발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줘야 돼요. 동사가 수산화 리튬 임가공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치고 나간 겁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최대 수혜줄 수 있어요. 테슬라 배터리 때 그 코발트의 최소화, 니켈의 함유량 최대화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렇기 위해서는 수산화 리튬의 대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과거의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뭐 상장했을 때의 고점이었던 5만 원까지는 일단은 좀 목표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5만 제가 목표가를 얼마 설정했는지 모르겠네. 네. 목표가- 대보 마그네틱 52,000원. 5만 2천 원까지는 네. 일단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3만 9천 원 설정해 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최근에 유독 잘 갔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이용해서 또 네. 52,000원 선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픽까지 주주의 세계 이야기 나눠봤네요. 지금까지 이경란 파트너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